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다아린님, 가즈앙님, 김명수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걸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오늘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들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채권 입찰이 있는 날에는 멤버십 전용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장중 시황을 전달드리면서 오늘 새벽 3시에 있을 채권 입찰은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줄 것 같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웬만한 경우엔 채권 입찰 결과에 대해 다 맞춰왔죠. 물론 뭐 100% 성공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멤버십을 운영한 지가 벌써 1년이 넘고 꽤 됐는데 그동안 제 예상이 엇나갔던 경우가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간혹 채권 롱숏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입찰 결과가 나쁠 것 같다 그러면 채권 숏을 치고 이제 TMV를 사는 거죠. 그리고 입찰이 좋게 끝날 것 같다고 말을 하면 채권 롱을 잡고 이 경우엔 TMF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뭐 제 생각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에 적용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자 자유죠. 실제로 돈을 꽤 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하필이면 제 예상이 틀렸던 때만 단타를 치셔서 돈을 잃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매매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저라는 개인 한 명의 의견에 100% 의지하는 것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채권 입찰 결과가 반드시 채권 가격과 연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웬만하면 연동이 됩니다. 입찰 결과가 좋게 나오면 TMF도 상승하고 입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TMF도 하락을 하고 웬만한 경우에는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도 새벽 3시에 3년물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생각을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입찰 결과는 잘 나올 것 같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잘 나왔습니다. 거의 대박을 쳤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새벽 3시 입찰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근데 TMF는 오히려 하락을 하며 끝이 났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권 입찰 결과가 그 당일 채권 가격에 반드시 연동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 방향성 매매를 하더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특별한 소식이 많진 않았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고 채권은 약간 하락을 하며 끝이 났는데요. 일단 채권이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구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본인의 X 계정을 통해 10년물 국채가 과대평가되어 있고 비싸다고 말하는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채권 안 산다고 말까지 덧붙였죠. 참고로 빌 그로스는 작년 말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4.7%를 찍었을 때부터 채권을 사라고 말을 했었고 그 이후 10년물이 11월 5% 최고점을 찍고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연말에 3.8까지 결국 떨어지게 됐죠. 채권에 투자했던 빌 그로스는 이때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거부터 채권의 방향성을 잘 맞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발언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또 10시 반에 무역 수지가 발표됐을 때 채권이 거의 보합권까지 회복을 했어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예상치보다 적었고 지난달 수치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무역 적자는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 봐야만 합니다. 물론 뭐 흑자는 아예 못 보고 적자만 계속 보면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적당한 수준으로는 무역 적자를 계속 보는 게 좋아요. 무역 적자를 본다는 말이 결국엔 미국의 달러가 해외에 잘 융통되고 있다는 말이 되고 그래야 기축통화로서 잘 쓰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잘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는 곧 경제 둔화를 의미하는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지표가 발표되고 한동안은 채권이 꽤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채권 가격이 다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어제 국제유가가 폭등한 부분을 많이 거슬려 하며 채권이 힘을 받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유가가 폭등한 이유는 일단 홍해의 후티 반군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어제 사우디에서 원유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거예요. 사실 그 전날 유가가 폭락한 이유가 사우디의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원유 가격을 크게 낮춰서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폭락을 했던 거였잖아요. 저런 발표를 내니까 시장에서도 이젠 사우디가 원유 가격 조정을 포기하고 막 가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가? 라는 심리가 퍼진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면서 본인들은 가격을 계속 조정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벽 3시에 있던 3년물 입찰은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엄청 잘 소화를 해줬어요. 응찰률도 지난번보다 높았고 해외 수요도 지난번보다 무려 13%씩이나 더 높아지면서 좋게 소화를 해줬습니다. 근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끼치진 못했습니다. 일단 3년물은 중기물로 분류는 되지만 사실상 단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인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또 곧 있으면 CPI 발표라던가 장기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세를 보고 판단하려고 어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은행 섹터가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BTFP라고 불리우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은행 기간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획대로 올해 3월 11일에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은행 기간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건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다른 지역 은행들도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크게 휘청였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이렇게 은행들이 파산하고 휘청거렸던 이유는 결국 채권 금리가 너무 높게 치솟으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들의 손실이 커졌고, 이걸 보고 시장에서 야, 저 은행 지금 채권 평가 손실이 너무 커서 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불안 심리가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예방 차원에서 은행들에게 BTFP, 은행기간 펀딩 프로그램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준 거였어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 액면가 그대로 대출해 주기로 한 거였죠. 지금 당장 채권 금리가 올라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냥 신경 안 쓰고 원래 샀던 가격 그대로 담보 인정을 해주고 대출을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었고 대규모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돈으로 틀어막는 걸 뭐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은행 기간 펀딩 프로그램을 올해 3월에 종료하겠다고 하니 시장에서 은행들에 대해 불안 심리가 살짝 다시 퍼지며 은행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아주 중요한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년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켜볼 입찰인데요. 오늘 미국장이 열리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입찰 결과에 대해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